원래 등기법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문을 해서 그래도 이제 자기 머리에 어느 정도 좀 체계적으로 조금 정리가 되려면, 한마디로 머리에 이제 기가 뚫히려면 다른 과목들은 3번 정도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좀 받아들이져요. 뭐 처음에 들을 때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앉아서 그냥 고문한다 생각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근데 등기법은 5번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야 기가 뚫힙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맨날 할 때마다 중요한 거는 계속 되짚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등기법은 어렵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먼저 이제 접합니다. 그러니까 겁을 먼저 먹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내만 믿고 따라오면 다 만점 받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예요. 제가 그 공시법 강의하는 학원에서는 만점 많이 나옵니다. 이제 지적법은 암기만 하면 되고요. 그거는 나올 문제가 딱 뻔해요. 뻔하고 나올 문제 뻔하기 때문에 나중에 집어드리면 되고, 이제 등기법은 이제 어려워하는데, 요거는 이제 중간에 설명을 좀 듣다가 어려우니까 포기를 해요. 포기만 하면 돼. 처음에는 이제 앞에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전체가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이해가 조금 되고 나면 나올 거면 아까 했잖아요. 소유권 보존 느낌 5줄. 예? 그럼 계약에 따른 것도 간단해.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다 해야 되지만, 매매 목록 첨부하면, 그때는 매매 목록 번호 기록하고, 매매 목록 첨부 안 하면 거래가격 등기한다. 머리에 대충 흐름만 이제 그 개념만 잡으면 간단하게 넘어간다고. 근데 이제 그걸 그냥 막연하게 암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등기법에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암기만 해놓으면 나중에 지문을 조금만 바꿔버리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이해를 해야 그게 풀리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드리려 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렵게 들리는데, 요것도 한 번 듣는 게 아니고요. 몇 번씩 듣게 되니까 나중에는 저 인간 이제 또 한다. 그럽니다. 뭐 걱정 안 해도 돼. 포기만 하고 따라오면 만점 받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전에는 뭐라겠냐. 그러면 만점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 옛날에는 내가 책임질게요 그랬어요. 내가 책임질게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좀 믿고 일부러 다 맞출 수 있는 거 한 개 딱 틀리고 와. 틀리고 보따리 떡 싸워가지고 교수님 책임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책임진다 소리를 안 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등기법이 참 어렵습니다. 다른 거는 사실 양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법들은 이해 안 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만 하면 돼. 근데 등기법은 절차법을 해서 흘러가는 절차 내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해보면 간단해요. 예? 이걸 직접 이제 동사무소 가서 뭡니까 요즘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타 인감증명이나 한번 발급받아 보면 간단해요. 다 할 줄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여러분들 안 해보고 내가 말로 설명한다니까. 집 앞에 나가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동사무소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담당자를 찾아서 몇 번 창구에서 뭐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내고 그 다음에 그 신청서 작성하고 나서 뭐 조금 기다렸다가 뭘 발급받고 이걸 어떻게 말로 하니까 어려웠지 실제 해보면 간단해 이게. 간단한데 이 등기 종류가 한 가지만 있으면 내가 해보겠는데 강론에 공부하면 알지만 등기 종류가 수없이 많아. 이걸 내가 뭐 다 못 해본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지는 것 뿐이라고. 따라오라고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자, 우리 교재는 수용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보나마나 등기 목적은 뭐요? 소유권 이전이지. 등기를 소유권 이전하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 수용이라고. 자, 수용은 가장 중요한 게 그것도 암기해서는 안 되고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수용 절차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다 풀려요. 수용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요 그림을 똑같이 그려요. 시험 끝날 때까지 똑같이 그려. 다리 그리면 또 못 알아들어. 시험 문제는 여기 들었어요. 자, 갑의 토지, 을의 토지입니다. 요 일대 한 500필지 정도를 수용을 해서 수용자가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할 겁니다. 요때 우리가 말하는 요 수용은 강제 수용을 말합니다. 자, 수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 취득에 따른 수용이 있고 강제 수용이 있어요. 협의 취득에 따른 수용은 말 그대로 협의를 하니까 매매하고 똑같이 지어가시면 돼요. 네? 우리가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뭐요? 상속, 공용징수, 공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징수, 빼앗아간대요. 요게 강제 수용을 말해요. 수용. 요 강제 수용을 말하는데 요거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 협의 취득에 따른 수용이란 말이 나오면 그때는 등기해야 돼요. 매매하고 똑같아요. 그게 3, 4년 전에 민법에서 연달아 2년 출제가 됐어요. 협의 취득이란 말이 나오면 수용이라도 매매하고 똑같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강제 수용이다.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공사는 하긴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서 그냥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자, 수용을 하면 등기 없이도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날짜를 정해요. 요 날짜 이름을 수용 개시일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수용 한 날, 수용 시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용 개시일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요 날을 기준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 넘어가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수용자가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그 할 일이 뭐냐? 요 값은 지급해야 돼. 보상금을 지급해요. 보상금 지급이 안 되면 수용 개시일이 지나도 소유권 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걸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를 받아가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러면 등기는 각각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그때 그래 되면 공사하는 날짜가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요 절차만 끝나면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소유권이 넘어가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자, 보상금이 먼저 지급돼야 되고 수용 개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그럼 등기는 요 날로 기준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3, 4개월 지나서 등기를 해요. 실무상. 이제 우리 요걸 공부합니다. 자, 갑의 토지는 이미 등기가 된 토지예요. 등기된 토지를 유식하게 뭐렇게 해요? 기등기 토지. 이거는 이미 등기가 된 기등기 토지더라고. 그러면 수용은 그 성격이 원시지득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전에 있던 등기를 다 말소하고 새로 보존 등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미 등기된 것은 이때 등기를 갈 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 이전 등기를 해요. 네? 이전 등기를 한다고. 결국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지금. 이전 등기인데 이때 이전 등기는 신청을 아까 계약에 따라 할 때는 어떻게 해서 공동으로 했지? 이거는 단독이에요. 단독? 누구 단독이냐고? 요거 수용자가 등기 권리자 만들어 놓고 등기 권리자는 수용자를 말해요. 등기 수용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수용하는 사람이 관공서일 때는 수용하는 자가 관공서일 때는 이때는 등기를 촉탁을 해요. 두 가지 나왔죠? 네. 두 가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등기를 수용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갑이 보상금 받아갈 때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동신청한다는 뜻하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공동신청한다는 말은 신청서 작성할 때 갑하고 수용자하고 같이 도장을 찍으면 이거 공동신청이에요. 그런데 단독신청은 이때 이 사람이 보상금 받아갈 때 서류 제출했겠지. 이 서류를 갖다 첨부해가지고 신청인을 누구예요? 수용자만 도장을 찍어요. 여기 단독신청이라고. 그러면 그때 요 수용자들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제출했던 서류에 있는 내용하고 등기부에 있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일반 사기업체일 때는 등기를 안 해줘요. 그거부터 먼저 일치시키래요. 네? 근데 이 인간은 이미 보상금 받고 떠났어요. 맞아요? 이거 일치시키로 와야 하나요? 원래는 갑이 해야지. 근데 갑이 안 해준다고. 일치는 시해야 등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수용자가 갑이 해야 될 등기를 대위 신청이 나와요. 대위 신청이 뭐라 했어요? 채구멸수신. 오늘만 해도 채구멸수신이 몇 번째 나와? 세 번째 나와요.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나중에 알게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채구멸수 수용이 있어 대위입니다. 수용이 있어 대위. 아까 뭐 해서 건물 멸실 등기 대위 했지? 그래서 구분 건물 대위 했죠? 그럼 요게 수용이 있어 대위예요. 대위 신청.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데?
갑이 해야 될 등기를 등기 명인 표시 병인 등기나 부동산 표시 병인 등기나 상속 등기 등을 원칙은 갑이 해줘야 되는데 보상금 받고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때는 수용자가 갑이 할 등기를 대신 신청한다. 그럼 또 나와 봅니다. 이미 갑의 부동산 등기가 됐다며. 그럼 등기가 됐으니까 갑의 부동산을 바탕으로 A가 저당권 설정하고 B가 전세권 설정하고 C가 가압류하고 이런 등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요 등기들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요 날짜부로 무조건 소멸합니다. 돈을 받든 안 받든 무조건 소멸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구질구질한 권리가 다 소멸하고 깨끗한 권리가 넘어오기 때문에 요 수용을 원시취득이 돼, 승계취득이래? 원시취득. 그래서 원시취득이라는 겁니다. 접수가 되죠? 요 날짜부로 소멸해. 우리 민법 공부하면 물권법 총론의 저 마지막 부분에 물권의 소멸이 나와요. 목적물 멸실, 혼동도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수용도 나와요. 여기 소멸한다고. 소멸은 했는데 등기부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봐. 어떻게 정리하냐고. 요거는 등기부에서 요런 등기들을 정리할 때는 직권말소예요. 그럼 직권말소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요건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만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로 쭉 적어놓으면 암기가 안 돼요. 이 많은 걸 그 절차를 쭉 아셔야 돼. 자, 이때 을의 토지는 등기가 안 됐어요. 미등기라고. 그러면 만약에 을이 병한테 팔았다면 아까 소유권 보존등기 공부했죠? 을이 병한테 팔았다면 을이 보존등기에서 병한테 이전등기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그 성격이 처음부터 원시취득이잖아요. 승계취득이 아니고 원시취득이니까 원래 이등기도 말소하고 보존등기 하는 게 원칙이지만 등기가 떼있기 때문에 이전등기 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등기일 때는 을한테 보존등기 할 필요가 없이 원시취득이니까 이때는 수용자가 바로 보존등기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판수 기억납니까? 그때 수 끝에다가 뭐라 했어? 미등기 부동산 요것만 적어놓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넘어갔다고. 기억나요? 요거라고요. 미등기 부동산일 때는 수용을 할 때는 요때 을이 보존등기 할 필요가 없고 수용자가 직접 바로 보존등기 한다. 이해됐습니까? 그 성격이 뭐기 때문에? 원시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거 다뤄요, 그게. 나오면 여기 나온다고.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수용자가 단독 신청으로 이전등기 한다. 광고서일 때는 뭐요? 촉탁을 한다. 자, 이때 수용자가 단독 신청할 때 갑이 제출해놓은 서류하고 등기부 내용이 다르면 등기 안 해준다. 일치시켜야 되는데 갑은 이미 떠나고 없고 그때 그 등기를 수용자가 대위 신청한다. 구질구질한 권리들은 수용 개시를 기준으로 다 소멸해냈고 등기부 정리할 때는 직권말소한다. 만약에 이게 미등기라면 수용자가 바로 보존등기한다. 여기까지. 요걸 내가 시험 칠 때까지 몇 분 그러는지 몰라요.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미리 그리기 그러면 찍어가든지 좀 보세요. 자, 교재를 봅니다. 자, 수용을 하는 소유권 등기. 자, 등기 신청 절차. 신청인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이다. 그랬죠? 자, 토지 수용을 하는 소유권 등기는 사업 시행자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자가 단독 신청한다고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줄. 한편 중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촉탁하여야 한다. 그 밑에 대위 신청 나옵니까? 그러니까 요 그림을 이해를 안 하고 요거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원래는 누가 해야 될 걸? 갑이 해야 될 등기들을 누가? 수용자가 뭐 한다고? 대위 신청한다. 자, 신청 정보의 내용과 첨부 정보. 자, 등기 목적은 똑같이 전부 다 소유권 이전이고, 이제 등기 원인과 원일자가 문제가 되는데, 수용일 때는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으로, 등기 원일자는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넘어간 날, 뭐요? 수용 개시일을 적는다. 자, 단독 신청이라 그래서, 단독 신청이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줄 끝, 세 번째 줄 끝에 등기 필 정보 필요? 없다. 맞아요? 인감증명 필요? 없다. 다 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직권말소가 나옵니다. 자, 토지 등의 수용은 원시취득이므로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보니까 전세권, 저당권, 권리주권, 임차권, 그 밖에 처분제한 등기, 처분제한 등기가 가압류라고 그랬죠? 이런 등기들은 등기까지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그 직권 말소 안 당하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다음 과정에 합니다. 접수가 됐죠? 그럼 다 했어. 요것만 머리에 좀 들어있으면 여기 문제는 무조건 요 안에 있어. 찍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부터 나왔습니까? 진정 맹해보. 자, 여기서부터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거의 모든 등기를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요 그림을 갖다 머리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자, 진정 맹해보. 진정 맹해복에 따라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갑이 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해가면 소유권을 가져가겠지? 근데 돈은 없고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어. 매매 계약서와 기타 서류들을 위조해서 등기를 훔쳐갔어. 지금 현재 소유자는 갑이다, 을이다? 지금 현재 소유자는 갑이다, 을이다? 아, 갑입니다. 완전 눈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물으면 답을 바꿔야 돼. 자, 소유자는 갑입니다. 매매가 유효한 법률행위도 있고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가는 것이지 법률행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만 갔어요. 그래서 요 사람은 소유자, 요 사람을 소유권의 등기 명인 이렇게 그래. 그래, 등기법에서는 소유자란 말을 안 써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라는 말은 소유자란 말이 아니고 등기부에 소유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자, 지금 소유권은 이쪽에 있습니다. 내가 갑이면 을한테 있는 등기를 그대로 놔두겠다, 받아가야 되겠다. 받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을의 등기를 말소하면 쟤한테 돌아가요. 말소 등기를 해도 되고 어차피 니한테 간 거 이전 등기를 해도 돼. 요때는 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소유자가 찾아간다. 그래서 이걸 진정 명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 그래요. 자, 이때는 말소 등기를 하나 이전 등기를 하나 등기를 한번 해야 돼요. 똑같아. 별 실익이 없어. 자, 을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바로 팔았을까? 바로 팔았어요. 병한테 또 넘어갔어요? 지금 등기는 병한테까지 넘어갔어?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선이 되려도 소유권 취득해 못해. 못해요. 우리는 등기를 믿은 사람을 보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요? 공신력을 부정합니다. 그럼 민법 공부 조금 하면 이제 조금 의문이 생겨야 되는데 선의의 제3자고 보호되는 경우도 있어서 없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선의를 또 보호받는 게 있어서? 그게 언제냐? 요런 경우에 둘이 짜고 했을 때 위조했을 때는 그때는 이 사람 무조건 보호 못 받아요. 그런데 둘이 짜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 사람일 때는 선일 때는 보호 받아요. 위조됐을 때는 갑은 전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갑을 보호해요. 그런데 둘이 짜고 했다는 말은 갑도 나쁜 놈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때는 네가 진짜 몰랐을 때는 네한테 네를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108조일 때는 선일자가 보호되지만 위조됐을 때는 무조건 선이라도 보호 못 받습니다. 공신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등기는 여기로 와 있어. 아직까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인데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정으로 되어 있다고. 말소 등기를 하면 등기를 3번 해야 돼. 요거 말소하면 여기로 가고 요거 말소하면 여기로 가고 요거 말소해 여기로 가거든. 3번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라면 한 방에 끝나. 요때 이게 진정 명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등기는 행식상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정이고요. 등기 받아가야 될 사람이 갑이겠지. 둘이서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뭐라고? 공동 신청. 공동 신청은 등기 의무자가 있고 등기 권리자가 있단 말인데 의무자는 등기 넘겨주는 정, 허위의 등기 명의인 등기 권리자는 진정한 권리자 갑. 그럼 이때는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관이 뭐 믿고 등기해 주느냐 하면 요 정이 등기해 가라고 서류를 제출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정은 지금 소유권의 등기 명의니까 자기가 그 전에 이 등기하고 받았던 등기 필 정보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정의 인감증명 제출해야 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이면서 지금 등기보자 맞잖아요. 인감증명 제출. 요거 믿고 등기해준다고. 요거 믿고 요거 믿고. 요때 인감증명은 부동산 매도용이겠다, 일반 인감증명이겠다. 네? 생각 좀 하고 대답하세요. 이게 매매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반 인감증명입니다.
일반 임감정부 첨부한다고? 네. 자, 그리고 마침 요 부동산이, 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더라고. 요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토지거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예, 안 받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니까 거래했을 때만 해요. 거래 아니잖아요. 마침 요게 농지더라고. 농지증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아니, 지대가 아니잖아요. 지가 찾아가는 것 뿐이지. 농지증도 필요 없습니다. 금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 안 받아요? 이는 계약이다 아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그게 농지증도 필요 없고 토지 거래가도 필요 없고 금인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 도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입니다. 내가 정이라고? 내가 정이면 갑한테 순수히 서류 해주면서 협조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지. 나도 지금 뭐, 안 그래도 밤에 잠이 와 안 와? 안 와. 신경질 났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단독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정이 협조를 안 하니까 갑이 정을 상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았다. 판결받았단 말은 정이 서류 주기 때문에 안 주기 때문에? 그때는 판결문 가지고 단독 신청하면 돼요. 그때는 당연히 정의 서류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동이다. 자, 그 다음에 단독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출제가 잘 되는 게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요. 말로 할까요? 서류로 할까요? 서류 하겠지? 부동산 표시 들어가겠지? 등기 사항 중에 등기 목적은 뭐요? 진정이랑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해부로 적는데 등기 원인 일자를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자를 안 적어. 자, 지금 봅니다. 이때 갑은요, 중요한 날짜가 옛날에 지가 사올 때 이 날짜가 중요해요. 소유권은 계속 지한테 있었잖아요. 보유관도 이 날짜를 따져야 된다고. 등기가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이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해부로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자, 봅시다. 자, 내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은 공부가 안 돼서 속이 타겠죠? 나도 속은 타요. 진도가 안 나가도 속이 타요. 책장에 안 넘어가서. 여러분들 읽을 건 좀 읽으세요. 자, 그보다 양가로 1번 등기 신청 절차. 신청인. 자, 그러면 1번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자, 세 번째 줄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리한다. 이때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독 신청. 자, 2번. 자, 두 번째 줄. 현재 등기 명의인가? 현재 등기 명의 누군데? 정의겠지? 공동으로 진정 명의로 등기 원인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또한 있다. 요거는 공동 신청. 넘어갑니다. 자, 고단필 방가로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로. 그런데 두 번째 줄 등기 원인일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별표하시고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자, 첨부정보에서요. 2번 공동신청의 경우는 등기 업무자의 등기필 정보와 인감정보를 첨부한다 그랬죠? 네. 자, 3번 토지거래가 농지청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며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맨 끝에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등기 실행 뭐 방금 했고, 자, 그 다음에 상속입니다. 찍으실 분들은 빨리 찍으세요. 조금 닦을 거니까. 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라고도 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도 상속했는데 소유권 안 넘어갔습니다. 언젠가는 이걸 등기하면 해야 되겠지? 이게 상속 등기예요. 등기 의무자인 갑은 자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저 앞에 신청이 뭐인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등기 원인은 상속.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협의 분할하기로 했을 때는 협의 분할
상속. 등기 원인 일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넘어온 날, 갑이 죽은 날, 갑 이름이 뭔데?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 개시. 상속인은 살아서 재산 받는 사람이 상속이고요. 죽은 사람이 비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의 사망일 이렇게 하면 진짜 무식한 사람 됩니다. 피를 흘리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놈이 비상속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이제 신청할 때 봅니다. 부동산 표시 들어가실 것이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은 상속, 회비분할 상속, 등기 원인일자는 갑이 사망한 날. 접수가 됐죠? 자, 그 뒤에 갖다 붙이는 거.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다. 이건 첨부해야 되겠지? 그래서 신청정보, 첨부정보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관계 사항별 증명서. 옛날에 가족관계 사항별 증명서가 없던 때는 제접등본. 이런 거 첨부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한 거 한번 해볼까요?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사람이 A, B, C겠지? A, B, C의 주소 증명 정보 들어가야 되겠지?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대장 정보 들어가야 되겠지? 아까 대장 정보를 첨부하는 등기가 몇 개? 4개. 그게 소유권 이전은 있을 수 없어서 대장 정보 들어가야 돼.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가족관계 증명서나 제접등본 이런 거 첨부되어야 됩니다. 접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대충 그걸 보면 되고, 뭐 특별한 거는 뭐 없습니다. 자, 봅시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연기. 자, 그 다음에, 자, 상속에는 2번에 법정 상속이 있고, 자, 3번에 협의분할 상속이 있는데, 자, 법정 상속 신청인, 보나마나 단독 신청이다. 협의분할 상속도 당연히 단독 신청입니다. 자,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예전으로 등기 원인은 상속으로 원일자는 비상속인 사망이다. 첨부정보 방금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협의분할 상속일 때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지금 A가 큰아들이니까 부모님 모신다고 고생도 했고, 그러니까 B씨가 한다는 소리가 형님이 좀 많이 가져가세요. 형님이 반 가져가고요. 우리는 그 남은 건 가지고 가릴게요. 이렇게 했어. 이야기가 잘 됐어. 저끼리 하니까. 집에 가서 결제가 돼, 안 돼? 안 되지. 집에 가서 실컷 꾸지름 듣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내일 가서 다시 이야기해볼게. 다음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형님, 그건 아닌데요. 형님이 한 게 뭐 있어요? 딱 이러나가? 아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분할 상속할 때는 나중에 말이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전원이 인감도장을 내려고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자, 인감증명의 공식이 뭐였어? 공동신청에서 등기 의무자이면서 소유자. 기억납니까? 근데 단독신청은 인감증명 첨부 안 합니다. 근데 협의분할 상속은 단독신청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니까 여기 시험이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접수가 됐죠? 자, 다른 거는 똑같고, 그 동그라미 3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이때 기명날인 한단 말은 인감증명을 날인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접수가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유정입니다. 닦아도 되겠죠? 네. 자, 유정은 유언으로 정의하는 게 유정입니다. 요 그림들을 머리에 좀 제발 좀 기억하세요. 전부 다 시험 문제는 요거 다 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막연하게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으라 그랬어? 조용히 죽으라 그랬잖아요. 헛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유언으로 정의하는 게 요의 유정이에요. 자, 민법적으로 공부할 때는 유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포괄 유정이 있고 특정 유정이 있다.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여정은 포괄 유정입니다. 187조. 특정 유정일 때는 등기를 해야 돼요. 내 재산 전부를 을한테 준다. 그럼 뭐요? 포괄 유정이에요. 특정 유정은 어느 부동산인지 지정이 되면 이게 특정 유정이에요. 내가 살던 아파트를 A한테 주겠다.
그럼 특징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내 재산 전부 그럼 포괄 유형이라고 그랬는데 내 재산 전부 가지고 내 재산 중에 반만 A한테 주겠다. 갑한테 주겠다. 을한테 주겠다. 내 재산 중에 2분의 1만 여러분 포괄이다. 특징이다. 네? 그렇게까지 싶으면 물어봤어요. 특징은 부동산이 지정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재산 전부도 포괄이고 내 재산 중 반만 요것도 포괄입니다. 에휴. 자, 이거는 민법에서 하는 소리고요. 어쨌든 유정은 우리 등기부를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유정에 관한 등기는 무조건 공동신청입니다. 자, 아까 상속 등기는 우리 아버지 재산은 아들이 가는 걸 가져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다 이것만 증명해주면 아들네들만 등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유정은 아들네한테 유정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제3자격 유정이 많이 일어나니까 네 혼자 등기해 갚으라. 그럼 문제가 자꾸 생겨. 그래서 이쪽도 같이 참여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공동이라고. 공동은 등기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단 말이겠지? 권리자는 을이겠지? 을을 수정자. 의무자는 갑이 참여해야 되는데 갑은 이미 살아서 죽었어. 살아서 죽었어. 죽고 없잖아요. 그래서 갑 대신에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나 유언집행자 지정이 안 됐을 때는 상속인이 참여합니다. 둘이서 공동 신청하면 돼요. 자, 그런데 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자, 만약에 이 부동산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다. 기등기 부동산이다. 자, 그것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등기됐으니까. 자, 소유권 등기할 때는 자, 유정자 갑으로부터 수정자 을로 직접 바로 이전 등기를 해요. 상속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속 등기를 안 합니다. 유정을 아버지가 했어요? 아들이 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누가 등기 원인을 만들었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해놓고 죽었기 때문에 이때는 직접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미등기라. 여기 미등기더라고. 그러면 이게 복잡해져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 이게 포괄 유정이냐 특정 유정이 나눠야 돼. 에? 아까 우리가요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대판수. 기억나죠? 대가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다음에 그 밖의 포괄 승계인 이렇게 돼 있어서 에? 민법에서 말할 때 포괄 승계가 뭔데? 상속, 회사 합병, 포괄 유정. 그 포괄 유정은 포괄 승계라고요. 맞아요? 포괄 승계인도 뭐 할 수 있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게 포괄 승계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포괄 승계일 때는 수증자가 바로 보존 등기해요. 네? 근데 특정 승계는 포괄 승계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할 수 없이 상속인 앞에 보존 등기 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눈다고. 자, 포괄 유정일 때는 우리 법에서 포괄 승계인도 바로 보존 등기 한다 그랬으니까 자, 수정자 을이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특정 유정일 때는 그때는 이게 포괄 승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상속인이 뭐 해서 보존 등기 해서 말고 그때는 수정자한테 이전 등기하라고 해가야 돼.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럽니다.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혹시 헛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봐야 돼. 예? 물론 뭐 등기만 돼 있다면 지는 등기 협조만 하면 돼. 아들이 등기만 해주면 되지. 등기 협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미등기라면 지가 세금 다 내고 보내야 돼. 세금 다 내고. 특정 유정 했을 때는 그렇다고요. 에? 그러니까 지는 그 재산 하나도 떡고물도 없으면서 세금은 다 내주고 가야 돼. 그래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 아버지 혹시 그 소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 그러면 더 물어볼 필요도 없고, 말로 제대로 못해. 말로 제대로 못하는 말은 헛소리 했단 말이거든. 그 부동산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봐. 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돼요. 등기만 참여해주면 돼. 안 했다 그러면 특정 유정 했을 때는 지가 세금 다 물고 가야 된다니까. 국가가 그만큼 악랄하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험에 여기 잘 나온다고. 여기 옛날에는
전부 다 상속인이 보존 등기에서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예?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이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신청의 법을 봐라. 포괄 승계인도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으니까 왜 등기 세금 물고 가느냐. 바로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걸 받아들여줘서 이거 바뀌었어요. 한 4, 5년 전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접수가 됐죠? 당연히 여기 많이 나왔겠죠?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유정 봅니다. 등기 신청 절차. 등기 신청인. 자, 유정을 원인한 소유권 등기는 포괄 유정이나 특정유정을 불문하고 수정자가 등기 권자가 되고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부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 2번 그것도 잘 나옵니다. 자, 이때요. 갑이 유정을 하면서 혼자만 한 게, 혼자한테만 한 게 아니고 너가 둘이서 내 재산 갈라가라 이랬어요. 네? 포괄 유정을 하면서 갈라가래요. 그럼 수증자 몇 명이에요? 수인이잖아요. 그럼 이때 등기를 할 때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느냐? 아까 상속 등기할 때는 상속 등기할 때는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죽은 자기 아버지한테 3분의 1을 남겨놓고 내 지분만 3분의 1만 등기 받아가겠다. 이거 안 된다고요. 무조건 같이 해야 돼. 전원이 해야 돼. 전부를 해야 돼. 전부. 전부를 해야 되는데 포괄 유정은 어떻게 되냐? 요거는 직권만 해도 돼요. 요때는 갑은 죽었지만 등기 의무자가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지분만 가져가도 돼. 이거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암기하면요. 상공 여기 전 나와야 돼. 그 전에 이거 한번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지. 적었잖아요. 가보자 이랬어. 이거라고. 그러니까 가는 나중에 가등기 할 때 나올 겁니다. 여기 포에 포. 포괄 유정에 따른 등기는 자기 지분만도 된다 이 말이에요. 상공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전부. 아까 공이 뭐였어? 공유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 공유 부동산에 보존 등기는 자기 지분만 돼. 전부 해야 돼. 전부. 상이 이게 수인의 상속인이에요.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 등기할 때는 자기 지분만 하면 돼. 무조건 전부 해야 돼. 전부. 그래 상공이 나오면 뭐요? 무조건 전부. 가보가 나오면 뭐요? 자기 지분만. 그게 한 문제라 그랬어요. 여기 한 문제예요. 여기 나중에 시험 치면 여기 한 문제라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 한 문제 맞힌다고. 자, 그래서 그 2번 봅니다. 자, 수정자가 수인인 포괄 유정의 경우 수정자 전원이 공동체, 전원이 같이 하는 건 당연히 되지. 그리고 또 자기 지분만 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가보자.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것도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신청 정보의 내용은 등기 원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유정으로 등기 원인 일자는 유정자가 사망한 날인데 거기다가 두 번째 줄에 유정을 하면 하고 말면 말지 거기다 또 초작게 또 토를 붙입니다. 내가 죽으면 준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될 건데 내가 죽고 나서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준대요. 그럼 그럼 등기 원인 날짜가 죽은 날이 돼요? 합격한 날이 돼요? 합격한 날입니다. 에이씨,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된 날이다. 에이씨. 들어보면 안 받겠지. 옛날 합격 안 하고 안 받을란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등기 절차 봅니다. 자, 1번 유정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정이나 특정 유정은 모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정자로부터 직접 수정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럼 이 말은 기등기다 미등기다? 기등기죠? 네. 근데 그게 1번 지문에 기등기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기등기란 건 뭘로 기등기를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 자체가 기등기다 이런 뜻이에요. 지문이 이대로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2번에 봅니다. 미등기일 때는 반드시 미등기란 말을 해줘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란 말을 해요. 자, 유정의 목적 부동산 미등기이고 포괄 수정자는 이건 포괄 유정이 왜 말합니까? 포괄 수정자는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특정 유정의 경우에는 수정자 명의로 수정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자, 그 끝에 상속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수정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접수가 되시죠?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소유에 대한 등기. 아까 간단하게 했어. 공동소유는 우리 민법에 할 때는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돼 있죠. 자, 간단하게 했습니다. 공유, 합유. 공유일 때는 반드시 뭘 기록하고? 지분을 기록하고. 맞아요? 합유일 때는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동업관계다. 이걸 나타내는 합유의 뜻만 기록해준다. 아, 거기까지 봅니다. 자, 331페이지. 공유물 분할 등기. 자, 거기에 방가로 2번 맨 밑에 등기 절차의 특칙. 1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뭐 이거 아까 했고요. 자, 2번 2인 이상의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토지 전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무조건 상공전할 때 공이 나오면 공유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가 나오면 전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A, B, C 세 사람 공유인데 A는 등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팔아먹으면 등기해 팔 거 아닙니까? B, C는 등기할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전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B, C가 협조를 안 하면 등기를 못 하느냐? 등기는 해요. A 혼자서 B, C 것도 같이 해요.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민법에서 공부하면요.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민법의 대리에 보면 보존행위, 이용계량행위, 처분행위 나옵니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중에 어디 들어가요? 등기라는 것은 세 가지 중에 어디 들어가? 보존행위 들어가잖아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잖아요. 이용계량행위는 어떻게 하는데? 지분의 과반수. 이용계량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처분행위는 전원동의. 보존행위는 각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존행위에 해당되니까 이 등기를 해주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A 혼자서도 B, C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지금 내 지분이라도 팔아먹어야 되는데 내 지분만 등기를 또 못한대요. 전부를 해야 돼. B, C는 등기할 생각을 안 해. 그럼 A 혼자 등기하더라도 전부를 하라면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인데 A 혼자서도 B, C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근데 협의분할 상속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인감증명이 다 나와야 돼. 안 되는데 법정 상속분들을 할 때는요 인감증명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된다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거 많이 물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돌아가셔서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행정관 중에 한 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이거 어째야 됩니까? 그래? 해부분할 상속은 저 등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법정 상속분들 할 때는 한 사람 없어도 법정 상속분들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런 뜻이고. 이해되시죠? 너무 좋은 거 너무 많이 가르쳐 봐야 안 되는데 욕마다 무지. 자, 그래서 봅시다. 어디 뭐 하다 내가 헛소리 합니까? 동그라미 2번 맞아요? 2인 이상의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토지 전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네. 그렇게 해야지.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공전 그랬죠? 자, 3번은 그전에 했습니다. 공유물 불분할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꾼다. 그때는 한 사람이 등기한다. 전원이 같이 해야 된다. 전원이 같이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합유 등기를 봅니다. 방가로 2번 등기 절차의 특칙. 동그라미 1번 부동산에 대한 합유는 합유 등기를 하여 자, 등기관은 등기 기록 각구에 합유라는 뜻을 기록한다. 동업관계다. 이거는 밝혀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끝에 따라서 합유 등기에 있어서는 각 합유자의 지분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아주 잘 나옵니다. 그 3번과 4번이 그 같은 내용인데 이런 뜻이에요. 자, 만약에 이게 갑을 둘이 공유이다가 2분의 1, 2분의 1 을이 자기 지분을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을의 지분이 병한테 넘어가겠지? 요거는 등기 이름이 뭘까요?
이게 공유면 공유일 때. 에? 아까 했잖아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요. 자, 그런데 요게 갑을 합의해요. 합의 후. 에? 공유해서 자기 지분 처분은 자유잖아요. 아, 난민법이라고. 자유인데 합의에서는 자기 지분 처분할 수는 있는데 자유는 아니에요. 동업하다가 동업자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면 갑이 을이 빠지고 싶으면 지 마음대로 못 빠지고 이때는 갑한테 동의받아서 해야 돼. 맞아요? 갑이 동의해줬어. 그러니까 을 지분이 병한테 넘어갔어. 그럼 동업자가 갑 을에서 갑 병으로 바뀌겠지? 요 등기 이름이 뭐냐고.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에?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이거는 등기 이름이 뭐겠냐고. 요거는 합유 명인이 합유자 이름이 갑 을에서 갑 병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요 등기 이름을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 그래. 등기 이름이 완전히 바뀐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게 3번 4번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총유봅니다. 자, 총유는 우리 민법 공부하면요, 총유의 재산 소유 형태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다. 민법 그렇게 공부하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예요. 문중, 종중, 교회 사찰. 기억납니까? 문중, 종중, 교회 사찰 등 문중 땅을 소유하는 형태가, 문중원들이 문중 땅을 소유하는 형태가 뭐라고? 총유라고. 그게 총유. 접수가 됐죠? 그러면 그때 법인 아닌 사단도 당연히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비법인으로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비법인, 법인 아닌 사단, 김해, 김씨, 무신, 공파 또 등기한다고. 자, 그럼 봅시다. 김해, 김씨, 무신, 공파. 자, 요게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할 때는 반드시 그 밑에 요 대표자나 관리인 이름도 같이 들어가요. 대표자. 김모씨 이렇게 되어 있겠지? 김해, 김씨니까. 맞아요? 그럼 위에 요걸 법인 아닌 사단, 밑에 요걸 대표자나 관리인 이렇게 그래. 자, 그럼 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그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명인,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 법인 아닌 사단이라 그래야 되겠다, 대표자라 그래야 되겠다. 왜요? 요거죠. 실제로 요거잖아요. 이 대표자는 그냥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고. 그러면 요 두 가지 다가 등기가 들어가는데, 이때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했을 때는 등기 명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물으면 위에 누가? 왜 문중이라고 해야 돼? 대표자라 그래야 돼? 문중이라고 해야 돼. 문중? 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이래요. 자, 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신청이라면 요 땅도 A한테 팔 수 있어? 없어? 있지? A한테 팔게 되면 그때 등기 의무자로 참여하는 사람이, 이거는 문중으로 봐야 돼? 대표자로 봐야 돼? 아, 문중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잘 봐야 돼. 총회에서 총이란 말은 안 나와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할 때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됐습니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되어서, 근데 요게 신청하러는 못 가잖아요. 신청은 누가 해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한다. 요 세 가지예요.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할 때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대표자 명의로. 그러면 틀린다고. 명의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되어서, 대표자가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또 틀린다고. 신청은 누가 한다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한다. 이렇게 그것만 나누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1번, 2번입니다. 등기 절차 특칙. 자, 종중, 문중, 그 밖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하며 그 등기는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 문구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접수가 됐습니까? 자, 그럼 환매 등기입니다. 와, 이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고 있는 거 모르겠대. 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합니다.